우리는 흔히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젊은 날의 찬란한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저물어간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가장 깊고 애틋한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62살이라는 나이에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삶과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마주하게 된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운영하는 작은 미용실 문을 열고 한 낯선 남자가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꽤 키가 컸고 희끗희끗한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가 마침내 샘물을 발견한 듯한 간절함이 담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윤정 씨, 맞으시죠? 낮고 깊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저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그가 한 걸음 제게로 다가서자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체온.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인지 제 온몸의 세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씨의 친구였습니다. 김태준. 제 남편의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눈앞에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끌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제 안에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 씨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그만의 채취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태준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제가 묻는 순간 그의 눈빛이 돌연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로서 저를 온전히 갈망하는 듯한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몸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윤정 씨,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62살의 나이에 과부의 몸으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29이었던 그 시절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의 손길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62살이에요. 과부일 뿐이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남자로서의 욕망이 함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20살 청년처럼 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뜨거운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것이 과연 언제였던가요? 윤정 씨,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마다 제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속절없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성우는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아는 사람이지. 만약 내가 떠난 뒤 외롭거든 성우를 받아들여라. 너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다. 더 이상 혼자 아픔을 견디지 마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성우 씨가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 씨,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을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이제 그만 깨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촛불이 로맨틱하게 흔들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사 내내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순수한 사랑과 함께 남자로서의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고 저 또한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의 체온과 향기가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추자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그의 질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20년 넘게 있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그에게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됩니다. 성우 씨의 품에서 눈을 뜬 아침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어젯밤의 뜨거운 감각을 되새겼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여자로서 이렇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윤정 씨, 사실 태준이와 저 사이에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시기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했죠. 자신이 죽고 나면 저에게 당신을 부탁하고 싶다고.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이미 저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우 씨는 죄책감 때문에 남편이 떠난 후 5년 동안이나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남편이 아플 때 곁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주셔서요. 제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아들의 반응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미용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은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 분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동네 사람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손주들 얼굴은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을 가장 가까운 아들마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 씨는 미용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미용실은 생기를 잃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은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던 저녁, 문을 닫으려던 순간 미용실 문틈에 놓인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우 씨의 글씨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편견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윤정씨.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놓인 작은 상자에는 소박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거는 순간 미용실 문이 열리고 성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들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지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에 이어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아픈 그를 돌보는 일상은 고됐지만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은 듯 행복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에는 뜻밖에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헬쑥해진 성우 씨와 그 곁을 지키는 제 모습을 한참 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아들의 허락을 받은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꿈만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보고 황혼의 사랑, 늦바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늦고 이름이 어디 있겠냐고. 오히려 모든 것을 겪어낸 나이에 만난 사랑이기에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생 전체를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새롭게 찾아온 인연이나 기회가 있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모든 사랑은 아름답고 모든 새로운 시작은 용기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스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